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실 이 회사는 요즘 워낙 이슈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얘기를 나누기가 좀 조심스럽죠. 최근에 이제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있었고 또 아직 여기 실종자가 다 구조된 것도 아니고 다 수색이 완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 사고로 인한 또 실종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나눈다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손실과 이익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또 안 할 수 없고 생각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해 보겠지만 어쨌든 빨리 실종자들이 구조되고 한 분이라도 더 구조되고 얼른 그 실종된 분들을 다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얼른 또 찾게 되기를 기원하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HDC 산업개발을 이제 아무리 안타깝게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손절매를 했는데 이번 상황을 통해서 뭐 배울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실 그 산 거부터가 실수였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뭐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사는데 근처에 아이파크 아파트 값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추가적인 아이파크 분양에도 꽤 성공적이고 수익을 많이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HDC 현대산업개발을 매수를 한 건데 물론 사고가 없고 추가적인 아이파크 분양이 계속 성공했다면 수익도 내고 그 이익 실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 기존 아이파크 분양한 게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는 사실 회사랑은 상관이 없죠.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집주인들이 아파트 값이 오른 거지 뭐 현대산업개발이 돈을 더 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추가적인 분양도 꽤 잘 되겠다라고 해서 기대 심리로 매수를 한 셈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섣부른 매수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월 5일날 요때쯤이죠. 작년 4월 5일날 29,000원 정도에 샀는데 뭐 사실 더 상승한 적이 있어서 이익 실현의 기회도 있었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다 손절매한 셈이 됐는데 그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작년 6월 달에 그 매수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6월 달에 이제 계속 상승하다가 그 아까 말한 그 철거 그 중인 그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철거 중인 건물이 이제 붕괴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 한번 주가가 휘청하면서 하락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6월 10일 정도 이때쯤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가 일으킨 사고기도 하고, 그 처음 사고에서 그거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최근에 건설 경기 하락을 우려하고 집값이 막 떨어지는 듯한 느낌 때문인지, 건설주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건설주가 분위기가 좋다 해서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에 아주 현대 아이파크, 화정 아이파크 사건이 찬물에 끼얹는 셈이 돼서 확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됐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언제 손절매 했냐? 뭐 사고 난 바로 다음날 손절매 다 했습니다. 그, 요날 이제 12일 날 이거 폭락한 날 처음 폭락한 날 바로 그냥 전량 다 매도했는데요. 그래서 22,250원에 29,300원에 산 거서 평균이 한 29,000원 정도였는데 22,250원에 전량 매도해서 약 23% 손실을 보고 전량 매도한 셈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도 뭐 계속 폭락을 했죠. 그래서 폭락을 해서 지금은 14,200원이기 때문에 사고 전 요때에 비해서도 한 45% 손실이 났고 제가 산 29,000원 대비로는 거의 한 51% 정도 손해가 난 셈인데 저는 물론 23%일 때 다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매는 왜 했냐? 벌써 두 번째 사고인데 그 광주 학동에 그 철관 업체 붕괴 사고가 있었고 화정 아이오프 외벽 붕괴 사고 두 건이 있었는데 이거 HDC 현대산업개발을 계속 보유하면서 추후 붕괴 사고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을 이겨내고 보유할 자신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죠 제 스스로.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사고가 나면 세 번째 사고가 나면 이 회사는 완전 끝장이잖아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여기서 한 번만이라도 더 사고가 나면 정말 끝장일 텐데 추후 이런 사고가 정말 100%안 날 거다라는 확신할 수 있냐 아니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이 회사를 보유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없다 자신 없다 이 회사 주식을 계속 들고면서 앞으로 어떤 사고가 또 발생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 이 회사를 보유할 자신 없어서 전량 매도한 거고요. 차라리 다른 회사 사자. 어차피 투자할 회사는 많은데 이 회사가 뭐 나중에 잘 돼서 주가가 급반등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걸 기대하는 이 다른 회사 투자하는 게 낫지.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이 회사를 갖고 있냐.
그래서 전량 매도했죠. 전량 매도하고, 물론 오히려 여기서 이제 공매도 치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근데 그것까지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제가 야수의 뭐 심장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여기서 공매도 쳐서 막 더 이익을 냈다면 오히려 그 했겠지만, 그 뭐 수익을 실현했을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공매도까지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갖고 있는 회사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손실을 봤으니까 속이 쓰리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면 다시 매수할까? 뭐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을 다시 재매수할 거냐? 그래서 재매수하려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당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재매수할 시점이나 재매수할 가격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어떤 손실이 나거나 제가 이거 경험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손실이나 뭐 실패를 경험하거나 이익을 놓치고 나서 이 손실을 만회하거나 이제 놓친 이익을 잡으려는 조급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인해 하는 행동은 더 큰 손실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 요 아이파크가 오르는 걸 보고 그 놓친 이익이 아까워서 이 HDC 현대산업개발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게 막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급함, 옆에 있는 아파트가 막 오르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뭐야 아이파크 왜 저렇게 올라? 하면서 이 HDC 산업개발 주식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손실로 이어졌듯이 어떤 손실을 만회하거나 이익을 놓쳤거나 뭐 이렇게 후회되는 일이 있었을 때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조급함이 있다면 더 큰 손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손실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손절매한 건 손절매한 거고 23% 손실 본 건 손실 본 거고 그럼 여기서 나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다가 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사태로 인한 전체적인 또 건설주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만 주식이 하락한 게 아니고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건설 회사들이 다 약세인데 그중에 이제 기존 투자 중이던 건실한 그 건설 회사인 동원개발에 좀 추가 투자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것도 뭐 100% 좋은 생각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원개발이라는 회사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서 요거 회사에 조금 더 차라리 현대산업개발을 사느니 동원개발을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동원개발을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동원개발은 물론 이렇게 보면 이제 최근 동원개발도 역시 이제 건설주 비슷하게 최근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다가 HDC 산업개발 사태 때문에 하락했는데 근데 이제 월단이나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뭐 상승하다 하락하다 이런 반복을 하지만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어떻게 보면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견실하게 또 성장해 왔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하락을 기회로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또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럼 동원개발의 장점은 뭐냐?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작년 9월 2일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매수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매수 평균가는 2014년부터 샀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샀기 때문에 계속 사와서 지금 매수 평균가는 4,761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하도 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떨어져서 5,000원대인데 현재 수익률은 한 6% 정도밖에 안 돼서 물론 중간에 사고 팔면서 이익을 본 적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수익률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예약 매도가는 1,500원 정도로 잡아놨고요. 근데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처음 투자했을 때 이 투자한 이유가 건설회사는 사실 흑자 냈다, 적자 냈다 막 이익의 등락폭이 굉장히 큰데 2014년도에 창업 이래 한 번도 39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안 낸 회사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2014년 이후 22년까지 현재까지도 한 번도 적자를 안 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05년부터 21년까지 ROE를 보여주는데 물론 ROE의 등락폭은 큽니다. 뭐 0.34%, 2%대 수익이 자본 대비 ROE라는 게 이제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재산 대비 얼마 이익을 내냐인데 뭐 2%낸 때도 있고 8%낸 때도 있고 이익을 얼마 못 낸 때는 있었지만 적자는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견실하게 또 이제 회사를 운영해온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투자할 당시에 이제 정만복 회장님의 인터뷰 기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이제 투자를 했죠. 그래서 대표 이사직을 넘기지도 않아서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고 하여튼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감 있게 투자한다. 그래서 장복만이가 이야기했다면 틀림없다. 하여튼 이런 말을 인터뷰 기사에서 하셨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일단 CEO 분이 너무 괜찮은 분 같아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이제 2015년도 그 기사인데요. 2015년도 인터뷰 기사인데 그 여기 보면 이제 장복만 회장님의 이제 그 인터뷰 기사인데
어, 되게 검소하고 책임감 있다. 그러면서 뭐 하여튼 그, 그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 지금까지 여기 적자도 한 번도 없었고 그 타이틀이 5개 붙어 있는데 적자가 한 번도 없었고 직원 월급이 밀린 적도 없고 그 지불할 돈 다 제대로 지불하고 입주의 기일을 어긴 적이 없다. 그리고 대표이사직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이 건설회사는 바지 사장처럼 대표이사를 최대 주주가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바지 사장을 세우는 경우도 많은데 본인이 직접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책임을 직접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를 키워왔고 그러면서 적자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꾸준히 견실하게 회사를 키워왔다. 뭐 이게 장점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이 기사를 보고 그 대표이사분이 참 괜찮은 분 같다 해서 투자를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부산시장 선거가 있으면서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개발 호재가 또 있으니까 동원개발이 부산 경남 지역 어떻게 보면 1등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거죠. 근데 최근에 또 지금 대선이 또 눈앞에 있는데 윤석열 그 후보도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한다면 예타 면제하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있고 또 이렇게 한쪽에서 하면 또 이재명 후보도 뭐 이런 부산 개발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가 되든 이 부산 지역 가덕도 신공한 이슈가 있었고 개발 호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여야 누가 되든지 간에 개발 호재가 있을 거라서 그 좀 동원 개발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 근데 이제 리스크 요인도 있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설주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 사태로 인해서 주가 흐름도 약세고 그리고 장국만 회장님 올해 나와 80세예요. 근데 첫째 장남이 이제 장우익 사장님한테 승계가 거의 완료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자체 분양 사업이 많이 줄고 이제 도급, 그러니까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급이나 토목공사 위주로 하면서 실적이 좀 악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이제 실적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ROE가 많이 줄어든 작년에 16%였는데 올해 9% 예상되고 더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이 좀 악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향후 분양 실적이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순조롭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여기 동원개발 홈페이지를 보면 네. 여기 천안 삼성 비스타동원이라고 여기 한 1200세대 되는 것 같은데 예, 화면이 지금 조금 고르지 않은데 요게 이제 12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그 분양이 다 된 것 같아요. 분양이 다 되고 여기가 이제 또 그 많이 입주하면서 또 수익이 꽤 크게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 이 딱 한 건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동원개발이 지금까지 거의 한 50년 가까이 적자를 한 번도 내지 않고 회사를 꾸준히 키워온 안정적인 회사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차라리 HDC 산업개발 물론 대형 회사지만 거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뭐 거기에 또 다시 또 저점을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회사에 이 기회에 하락한 회사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상 순이익은 뭐 939억으로 대략 예상해 봤는데요. 작년 대비 많이 하락한 거긴 한데 근데 4분기에 또 실적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 순이익은 이제 ROE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작년보다는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939억을 그 올해 예상 순이익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PER이 한 5.35 정도 되고 PBR은 한 1이 안 되는 0.5 정도 되고 ROE는 한 9.58인데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그리고 예상 자기 자본은 한 9,790억, 약 1조 원 정도 조금 안 되는데요. 최근 5년 평균 ROE는 14 정도로 높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최근 ROE를 다 적어놨는데 10년 평균이 15고 7년 평균이 16이고 5년 평균이 14라 ROE가 좀 들쭉날쭉하다고 봐야겠죠. 계속 상승하는 추세나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하기는 어렵고 근데 작년은 수치가 꽤 안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낮춰 잡아서 향후 ROE를 한 10 정도로 이제 평균은 뭐 7년, 10년, 5년 뭐 이렇게 봤을 때는 15 뭐 가까이 되지만 이렇게 높게 잡기보다는 한 10 정도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그 10년 후인 2032년에는 한 2조 2,590억 정도 자기 자본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순이익은 한 2,250억, 2,26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퍼를 한 10 정도로 가정하면 근데 건설회사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퍼가 좀 낮아서 10이 될지는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성장해서 퍼가 한 10 정도를 인정받는다면 10년 후 주가는 한 24,800원 정도 된다. 지금
뭐 5,530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5,070원까지 종가라 이건 뭐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그냥 5,530원이라고 계산하고 봐도 그 10년 후에 24,800원이 된다면 복리 수익률이 한 17%로 꽤나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복리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될 때 사서 10% 정도 될 때 파는 게 제 개인적인 매도 방법인데 그 2022년 기준으로 한 1,500원 정도로 주가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10년 후에 24,800원이 될 때는 복리 수익률이 10%로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표가를 1,500원 정도로 잡은 거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ROE가 이제 10을 항상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고 그리고 ROE 10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목표가를 낮춰야겠죠. 또 반대로 ROE 10을 훨씬 상회에서 유지할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목표가를 높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이 10년 후에 PER 10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PER 배수를 인정받지 못하면 목표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그 동원개발은 꽤나 저평가돼 있고 지금도 주가가 좀 싼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이 기업 문화를 봤을 때는. 근데 어찌됐든 여기에 지금 이제 사장님이 그 아드님이 회사를 이제 장복만 회장님의 이런 장만봉 회장님, 장만봉 회장님의 장복만 회장님인가였나요? 하여튼 장복만 회장님의 그 이런 어떤 그 기업 가치를 잘 이어받아서 회사를 잘 운영해서 회사가 꾸준히 성장한다면 지금도 저평가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HDC 산업개발로 인해서 손절매를 했는데 그 HDC 산업개발을 다시 저점 매수하기는 워낙 리스크가 크고 그 회사가 정말로 이제 앞으로 한 번도 사고를 안 낼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야 HDC 산업개발을 재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차라리 그 건설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면 동원개발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동원개발도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향후 분양 실적이나 수익을 제대로 내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어야겠죠. 근데 꽤나 안정적이고 꽤나 회사를 견실하게 키워온 회사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용으로만 해주시고요. 제고 이런 내용 중에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아까 뭐 오타도 있었지만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그 댓글로 또 뭐 추가적인 의견이나 또 더 나은 투자 방법 있으면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요번 거는 제가 손실 본 거를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는 거라 내용이 무겁지만 어쨌든 다음 또 수익 내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